얼마 전 막스 플랑크 천문연구소의 연구팀은 만약에 우리 은하 밖에 외계 문명이 있고 그들 관점에서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지를 연구해서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은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1000억 개에 달하는 평범한 은하 중에 하나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은하의 화학 조성은 관측해온 많은 은하들에 비해서 조금 특이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우주의 대부분은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수소와 헬륨 이외의 원자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이며 때문에 천문학에서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모든 원소를 금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겠지만 지구를 포함한 수성, 금성, 화성 같은 암석 행성들은 모두 우주에서 매우 드문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말하는 행성이나 지구에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사실상 100%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이 우주에서 매우 희귀한 원소들로 이루어진 것들인데요. 이런 게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은하가 우주에서 매우 특이할 정도로 높은 금속 함량을 가진 은하이기 때문입니다. 수십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은 우리 은하에 비해서 금속 함량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데 아마 이런 곳에서는 거의 가스 행성밖에 없거나 행성 자체가 우리 은하보다 적을지도 모른다고 추정을 하고 있죠. 물론 수소나 헬륨은 우주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원소지만 이것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별이 태어나고 별들의 핵융합이나 초신성 폭발 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금속 함량이 높아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을 보는 수십억 광년 넘게 떨어진 은하들이 우리 은하보다 금속 함량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은하의 금속 함량은 특이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이 덕분에 우리가 이 은하에 그리고 지구에서 탄생한 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왔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말이죠. 얼마 전 막스 플랑크 천문연구소의 연구팀은 만약에 우리 은하 밖에 외계 문명이 있고 그들 관점에서 우리 은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지를 연구해서 네이처 아스트로노미 저널에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인류는 다양한 관측 장비를 동원해서 우리 은하 밖의 다른 은하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이때 은하들까지의 거리가 멀어도 1A형 초신성을 통해서 거리를 유추할 수가 있고 또 흡수 스펙트럼 등을 이용해서 해당 은하의 원소 구성비도 대략적으로 유출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 은하의 화학적인 구성, 별들의 물리적인 특성, 그리고 지구 같은 행성이 얼마나 존재할지 등등 많은 정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은하의 금속 함량이 매우 특이할 정도로 높다는 것이 알려졌고 결국에 암석 행성의 탄생이나 생명체 탄생에 필요한 것은 다양한 원소들이기 때문에 우리 은하가 생명체 탄생에 최적화된 은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태양계는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우연의 일치로 인해서 생명체가 탄생하기 최적화된 환경과 지구의 기가 막힌 위치 등 우연에 우연이 겹쳐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외계인을 발견 못한 이유가 우리가 우주 최초의 문명이기 때문일 거라는 가설까지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데이터를 구축한 APOGE의 데이터와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15억 개의 항성을 전수조사한 가이아 프로젝트의 빅데이터를 비교한 결과 이번 연구에서 우리 은하가 그렇게까지 희귀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요. 물론 우리 은하가 금속 함량이 높은 것은 맞지만 가이아 데이터에서 나온 정보에 따르면 같은 은하 내에서도 금속 함량은 은하 중심이나 은하의 바깥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은하 중심에서 일정 거리가 떨어진 곳이 금속 함량이 가장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하에서 가장 금속 함량이 높은 지역은 은하 중심에서 2에서 3만 광년 떨어진 지역, 즉 태양계가 공전하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은하의 직경은 약 10만 광년 이상으로 태양계는 중심에서 적당한 거리인 약 2만 6천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위치가 금속 함량이 가장 높은 구간으로 생명체 탄생에 있어서 은하의 골디락스 존 같은 구간인 것입니다. 반면에 은하의 대부분은 별이 중앙으로 몰리는 한국의 수도권 쏠림 현상 같은 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로부터 가까운 별들을 쉽게 관측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 은하의 금속 함량 비율이 과대평가되어 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 은하 전체의 별들의 관측 비중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가 않을 수가 있는 외부 은하에서 우리 은하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추정한 값보다 금속 함량의 비중이 낮아질 수가 있고 반대로 우리가 금속 함량이 낮다고 생각했던 은하라고 할지라도 은하의 중심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역은 금속 함량의 비율이 높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이유는 광학기술의 발전과
지난 시간 동안 누적이 되어온 데이터 때문에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2천억 개에 달하는 별 중에 15억 개의 별의 관측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이제 태양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은하도 그렇게까지 특이하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은하가 무려 1000억 개까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우주 최초의 문명일 거라는 가설은 사실 근거를 더욱해서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은하 내의 대부분의 별들은 금속 함량이 낮은 지역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은하의 상당수의 항성계에선 생명이 탄생하기 위한 암석 행성의 숫자나 생명체 기본 분자가 부족할 수가 있고, 우리 은하 내에 1조 개의 외계 행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지구처럼 기술 문명이 탄생이 가능한 행성은 생각보다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른 은하가 1000억 개에 달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외계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르죠. 단지 은하 간의 거리는 수백만 광년이 넘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은하 내에만 수조 개의 행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은하를 건너서 올 만한 외계 문명이 존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번 연구 결과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은하의 금속 함량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은하만 1000억 개에 달하고 어쩌면 각 은하들마다 강력한 외계 문명들이 있다면 이미 우주에는 수천억 개의 외계 문명이 충분히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은하 간 거리는 너무나도 멀고 암흑 에너지로 인해서 대부분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우주가 종말할 때까지 서로의 존재를 모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이만